그러면 이번에는 원형도선에서를 보겠습니다. 원형도선. 이거는 그 프린트 지금 할 수 있는 친구는 프린트해서 보고요. 저는 프린트 못해요 하는 친구는 요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원형도선이긴 하지만 내가 3등분을 해서 각각 직선으로 볼 겁니다. 여기 1번 있고요. 여기 2번, 3번이 있고요. 1번에서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1번에서는 지금 전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손가락을 해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봤더니 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감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번에서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눕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이 도선을 감싸면 도선 아래쪽을 봤을 때 이 네 손가락이 여기 뒤편에서 앞편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번에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했을 때 내 손가락이 이런 방향으로 감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방향. 그래서 여기도 화살표 잘 나와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형도선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이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면 이 각각을 해보면 각각을 해보면 방향이 직접 해보세요. 여기서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이쪽 방향일 거고요. 전류가 내려가니까 여기가 시계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라는 거는 아까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보니까 여러 개의 도선들을 지금 감쌌죠. 원형으로 감싼 모습을 이걸 코일이라고 할 이것은 겁니다. 도선을 원형으로 여러 번 감아서 만든 것으로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나침반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실험 준비물은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나침반, 짙게 달린 전선, 전지, 스위치, 실험용 장갑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 장치를 전원 장치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험하는 동안에는 코일이 뜨거우니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코일 주변에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의 N극이 모두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이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침반의 위치를 옮겨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코일 안에 나침반을 두고 코일을
남북 방향으로 배열한 회로를 구성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내부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바꾼 후에 코일 내부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코일 주변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침반을 이렇게 둘러쌌을 때 지금 스위치를 안 닫은 상태,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나침반이 특정 방향으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바늘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닫으면 그때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나침반이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방향, 나침반의 바늘이 다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나침반이 바늘이 가리키는 이 부분이 N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은 여기는 S극이 되겠죠.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이 그리고 가지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선들은 이건 자기력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N극과 S극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일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 코일 원형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딱 위쪽으로 향한다거나 아래쪽으로 향한다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할 거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죠. 그리고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코일을 잘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뒤편으로 갈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올 때는 내려갑니다. 잘 봐야 돼.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뒤쪽으로 갈 때는 올라가고 앞쪽으로 나올 때 내려가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그 방향대로 감싸지면 요거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감싸지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인데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N극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N극 그리고 S극 그 반대편은 S극이 될 거고 N극 쪽으로 자기장이 나오고요.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아마 뽑은 친구들은 요거 손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프린트 못 뽑았어요 하는 친구는 요거 제목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자기장 방향은 요거 써주고요. 요 손을 그려주면 됩니다. 손 그려주세요. 어디 있어? 자, 손을 이번에는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 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암기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림 되지 뭐.
자, 직선이랑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이잖아. 한 가닥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코일은 여러 가닥이죠. 그래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잉?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77쪽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우리 탐구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 나침판의 바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왼쪽은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요것도 이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N극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어려우면은 그 자석을 생각해봐. 자석. 우리 맨 앞에서 자석 배웠었죠. 여기 우선은 손을 이용해서 N극이 어딘지 S극이 어딘지 찾은 다음에 자석을 그려주면 돼요. 자석을 그려가지고 여기 N극, S극 있다고 했을 때 N극 주변에서는 전류가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N극이랑 S극 사이에서는 X극을 향하는 쪽으로 그리고 S극 주변에서는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이것도 손을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해서 네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보면 여기가 N극이라서 나가는 방향으로 잘 그려줬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S극이어서 들어가는 방향을 잘 찾아줬죠. 전기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선풍기의 프로펠러, 세탁기의 세탁통, 믹서기의 날등을 회전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이것! 과연 이것은 뭘까? 바로 전동기! 전동기에는 자석과 사각형의 코일이 들어있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어떻게 회전하냐고? 자, 요거를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 못 배우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78쪽에 있는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힘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알루미늄 포일이 전류가 통하죠. 알루미늄 포일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놓고 말굽자석을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회로를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포일을 잘 봐주세요. 가만히 있던 포일이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아래로 힘을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 자석의 방향 바뀌지 않았죠? 그랬더니 지금 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그대로고요. 자석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을 바꿨을 때는 이때도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아래로 힘을 받았는데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지금 힘의 방향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상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실험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선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는 전선으로 이렇게 전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 전선이 결국에는 도선과 연결되어 있고, 다시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석 같은 경우는 N극에서
자기력 같은 경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이 도선이 자기장 안에 있다면 이 도선은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힘의 방향을 보면은 이쪽으로 작용을 한대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닫아서 자기장과 전류가 같이 힘이 작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도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가요?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힘의 방향이 반대쪽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또 아까와 다르게 반대편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자기장의 방향을 하나만 바꾸더라도 이렇게 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둘 다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앞쪽으로 도선이 힘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도 바꿔주고 자기장의 방향도 바꿔줘서 둘 다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스위치를 닫을 때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앞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둘 중에 하나만 바꿔줄 때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둘 다 바꿔주면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한번 강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강해졌을 때 어떤가요? 한 요 정도 움직였었는데 지금 4개나 이렇게 움직였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도 강하고 자기장의 세기도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선이 받는 힘은 결국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비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봤죠? 지금 전류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이 도선의 힘이 받는 방향이 바뀌었고요.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면 도선의 힘이 받는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둘 다 전류의 방향도 바꾸고 자기장의 방향도 바꾸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세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짐에 따라서 이 도선이 받는 힘도 세진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나는 프린트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프린트 내용을 잘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항상 찾을 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장의 방향이든 전류의 방향이든 둘 중 하나만 방향이 바뀔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바뀌고요. 근데 둘 다 바뀌게 되면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자석 안 또는 뭐 다른 자기장 안에 있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힘을 받는 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전동기 있었죠? 전동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뭐 N극, 여기 S극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생긴 도선이 있습니다. 네모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과 3번은 힘을 받아요. 그런데 2번에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다 쓰자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이 수직일 때, 즉 지금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지금 형성이 되죠.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2번을 비교를 해보면 2번은 자기장의 방향과 수평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직일 때 힘이 작용하고요. 그렇다면 수평할 때는 또는 평행할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방향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방향이어도 이렇게 평행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서로 반대 방향이더라도 이렇게 평행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있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을 하던 간에 또는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던 간에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 힘이 작용을 합니다.